안녕하세요. 네. 73년생 한동훈. 네. 제가 열심히 알렸는데 네. 이게 저 판매로 연결이 됐었으면 좋았겠는데. 아,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역시 고성국 TV다. 그게 아니고 다시 스페인 가시나요? 네, 제 내일 가요. 네. 비행기 값에 조금이라도 아, 보탬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책을 보셨을까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보셨지 않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여의도 사투리로 따지면 한동훈이 이 책을 막 10,000권씩 막 사가지고 막 뿌렸을 것 같거든. 근데 여의도 그런 사투리에 건, 의하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네.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나 내놓고는 자기 똘마니들 시켜서 막 여기저기서 책을 사대거든.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기들이 네. 사서 조작도 하고. 네. 근데 우파 쪽은 진짜 우파 분들은 퀄리티로 따지시는 것 같아요. 자기 어허. 책을 읽어보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뭐 남한테 네. 권해주기도 하고 그러지. 어. 그냥 뭐 그 좌파 쪽에서 뭐 하는 게 영혼 보내기라고 막 어허. 영화 그런 것도 조작을 잘하고 어허. 그러잖아요. 예. 뉴스에 나섰잖아요. 예. 이제 출판계도 좀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읽지도 않고 막 그냥 사재 껴가지고. 근데 우파 쪽에선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유파는 철저히 까다로운 실력으로. 독자들이에요. 예, 너무 까다로우시죠.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부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뭐 아무래도 화제성이 좀 있어가지고 예.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 읽어보신 분들이 책에 재밌다 그리고 유용한 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그거 자화자찬 같은데.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더 좀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읽으신 분들이 더 괜찮게 보신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아주 좋은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한동훈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한동훈이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 네. 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어떤 시각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네. 꼭 여러분들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입맛 까다로우신 건 알겠는데 이 73년생 한동훈 이거 읽으셔서 입맛 빼렸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추천합니다. 극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치고 나가잖아요. 네. 특히 2030 또 여성 층에서 그 한동훈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우선 팩트인가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변 미터라고 그러잖아요. 제 네. 주변에도 여성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 뭔지 모르게 계속 보게 된다. 자기가 찾아보고 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스며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뭐 요즘 정치는 이제 미디어 정치고 워낙에 그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의 상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관리력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여성분들이 그런 거를 보거든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프로답고 이제 그런 거에 여자들이 많이 끌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비주얼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씨랑 이렇게 딱 투샷 잡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젊고 신선하다. 꼭 이재명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교 우위. 제가 책에도 말했지만 이 정치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상대 평가잖아요. 그렇죠. 비교 우위. 상대가 그런 있는 게임이죠. 이 비주얼을 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케네디 옛날에 뭐 아이젠하워 이런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신구 세대 느낌이 더 많지 않나. 그리고 두 분이 물리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 10살 차이 안 나는 걸로 아는데 그쯤 차이 나는 걸로 아는데 그보다 좀 더 나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교 우위에 있어서 있는 것 같고 요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보다도 요새는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좀 세련되고 쿨하고 그런 당당한 태도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한동훈 장관 좀 청년 정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층이 봤을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의 그 레토릭 같은 걸 보면 또 아날로그 감성이 되게 진하게 배어 있고 책을 되게 많이 읽은 것 같거든요. 뭐 모비딕도 이렇게 뭐 선물을 해줬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그 옛날 시대 감성도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더 많은 폭넓은 세대한테 소구하는 매력이다. 아하, 예. 갑자기 무슨 모비딕도 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막 했었다더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문학적 감성이 있고 그게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되게 로맨틱한 소년 예.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학 청년 감성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뭐, 모비딕 사신 건 좋은데 끝까지 다 읽으시려면 고생 좀 하시죠. 네. 저도 모비딕을 처음에는 무슨 저 동화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손댔다가 3번 실패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용어들이 네네. 되게 진짜 전문 해양 선박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번째 제가 도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도전해서 마친 적이 있습니다. 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밑줄 쳐가면서 뭔가 책과 또 씨름하면서도 자기가 이겨낸다고 해야 되나? 정복한 내용을 그런 정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다하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요. 아, 주변 미터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셔서 신조어 같다고 댓글을 하셨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예, 그 리얼미터 못 믿겠다 하면서 내 주변의 여론을 내가 직접 들어보면 다르다. 주변 미터가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 이런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제가 빅데이터 같은 거 이제 돌려보면서 분석을 해봐도 한동훈 장관이 기존의 그 보수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호감도가 한 3배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 같은 거에 대한 반응, 그 호감도가. 그래서 되게 이거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는 거의 60% 이상. 그리고 뭐 중도층에서도 거의 뭐 40% 정도 육박하게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전쟁의 강점.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정재 배우랑 만난 것도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코드와 맞다. 요새 이제 문화 코드와 맞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되면서 호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인 그런 홍보 같은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쿨한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셀링하면은 또 마케팅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되게 좀 이렇게 쭉 시크하게 행동을 하는데도 많은 시선들이 따라다니고 언론이 주목하면은 그 언론의 주목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하려는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73년생 한동훈도 밑줄 치며 읽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또 근데 약간 이제 또 기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제가 이 책의 목차에서도 썼지만 뭐 개딸 전체주의 그런 용어를 그런 용어가 막 이렇게 막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이 책에 나왔던 용어를 또 그 취임사 때 한동훈 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 정당을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여기 보면 서태지 세대라는 거를 또 강조했는데 또 서태지의 뭐 노래 가사를 또 인용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윤석열 정권의 시대적 소명을 지금의 어떤 이념적인 내전 상황 이런 되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처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딱 등판을 해갖고 지금 그런 것들을 그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과의 그 파트너십으로 지금 난국을 헤쳐나가는 롤을 맡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취임사가 그 처칠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단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연결 키워드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주목해서 뭐 기사도 써주시고 많이 좀 이렇게 제가 뭐 그분을 잘 모르지만 분석을 그렇게 막 아주 엉뚱하게 하진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밑줄 치고 읽는다고 아까 댓글 올리신 분이 어렵진 않은데 무릎 치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를 밑줄 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MZ 세대의 특징과 한동훈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좀 매칭되는 대목이 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젊은 층이 좋아하고 열광한다. 이 MZ세대는 정치인을 볼 때 뭘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굉장히 실용적인 세대고요. 과거에 그 우리 옛날 세대처럼 그런 그
도덕적인 선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조주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저기 자신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아니면 누가 자기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는 둘 걸 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자기가 남한테 하는 것도 되게 오지랖 부리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트렌디 드라마의 그 캔디 문법 있잖아요. 그 문법이 뭐였냐면 맨날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백마탄 왕자 같은 뭐 실장님이 와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근데 그 문법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세대들은. 예,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 민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그 나르시시즘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보면 그게 약간 이제 그 조민 같은 그런 애들이 보여주는 문법인데. 뭐 나 혼자서 막 들떠가지고 나만 혼자 나는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야. 근데 세상이 나를 막 몰라줘. 뭐 이런 마인드. 그거를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데. 조국이가 30년 전에 그랬어. 근데 그 조민한테 그 열광하는 층이 그 아저씨들이잖아요. 그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 대깨문의 저 소위 말하는 대깨문의 주요 그 세대, 굳건한 세대, 4050. 그러니까 4050의 그 옛날 그 트렌디 드라마 문법. 뭐 신데렐라, 캔디, 그다음에 테리우스 그 문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허구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세상 똑똑한 훨씬 친구들이에요. 똑똑하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보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세대는 그런 운동권들한테 막 유시민 이런 사람들한테 의식화가 됐거든요. 뭐 사회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한테 그때는 이제 운동권이 되게 신기하네. 그 유시민이 지금 거꾸로 있는 세계사 그 책이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이렇게 동아리 뭐나 그런 데 가입하면은 세미나 한답시고 이렇게 지적 허세를 떠는 그 딱 대학교 1학년생들이 먼저 읽는 책이었어요. 그 책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뭔가 우리가 그 당시에 제도권 교육에서 하던 뭐 반공 교육이라던가 자유민주주의 교육과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지적 허세충들한테 먹힌 거죠. 약간 뭐 사회주의가 이렇게 뭐 너가 사회주의를 알아야 지식인인 거야. 뭐 이런 식의 세뇌. 그거에 이제 계속 빠져 있는 그 가스라이팅에 4050이 빠져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MZ 세대는 이제 그런 거를 이 친구들은 보면은 남들 말 안 믿어요. 자기가 검색해서 자기가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야 뭐 이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는 거를 믿지 않고 내가 찾아본 정보를 믿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뭐 가성비 소비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이 그 고려하는 거는 되게 실력,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을 주는데 그리고 정서적인 내 편, 그러니까 팬덤에 굉장히 경도돼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그 젊은 세대들은 명품 안 사요.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해 주는 걸 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나랑 이 사람이랑 코드가 맞고 신뢰가 갈 때는 이렇게 무한 신뢰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 속해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아이돌 문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팬덤 문화 막 이런 거랑 다 합쳐져가지고 커뮤니티 문화가 있어요. MZ 세대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볼 때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내 기준에서 신뢰할 만하고 내 말을 이해하는가.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젊은 MZ 세대한테 특별히 또 소구되는 게 잘 싸우잖아요. 특히 이제 그 김의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억지 부리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처럼 막 기죽거나 참지 않고 기존 공무원들은 막 그냥 참고 막 이랬잖아요.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한 자존감을 보여주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내가 일만 하면 되지 일로 만난 사이 그거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사들이 좀 권위적으로 그쵸? 얘기하면 절대 못 넘어가네. 그리고 권위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 이렇게 개저씨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그 586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너 행실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소리야. 진짜 그건 오지랖들이네. 그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저도 그러나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거지. 어. 뭘 위해 준답시고 내 결혼을 걱정하며 너 언제 애는 낳을 거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MZ들은. 그거는 집안의 어른이 얘기해도 싫어. 어른이 얘기해도 근데 싫죠. 뭐 별로 내 인생과 관계없는 사람이 뭐 자기가 날 안다고.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그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선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죠. 관계 자체가 아주 드라이하고 쿨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그 훈수 두는 거 싫어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은 그 제가 아는 MZ 세대 분도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기자분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 청문회 그런 데서 팍팍 그들의 억지를 막 그 바로잡는 모습, 따지는 모습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리만족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이 MZ 세대는 상대적으로 뭐 지역주의, 네. 뭐 지역 감정, 뭐 또는 뭐 혈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무슨 이런 데서부터 좀 자유롭습니까? 확실히 요즘 세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호남에서도 젊은 층 남성층에서는 국힘이나 이런 쪽 지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들이 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 연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아하. 그런 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문화라던가 뭐 팬덤 문화, 뭐 아이돌 문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지역 감정, 정치 감정에서는 많이 좀 비껴나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MZ 세대를 강타한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뭐 PC주의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PC주의가 굉장히 좀 노말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나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차별하지 말자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좌우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뭐 지역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도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막 그 지역 감정에 그렇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나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군대를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분은 경상도 선임한테 뭐 내가 당했다. 반대로 또 뭐 또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젊은 층들은 그런 게 이제 제도화돼 가지고 내가 뭐 그런 공적인 영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디 출신이라서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금지가 돼 있고 뭐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예.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MZ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 감정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알겠어요. 예. 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젊은 그러니까 MZ 세대가 네. 이제 그 윗세대들이 젊은 척하는 걸 싫어한다면서요. 네, 네. 젊은 척이 뭐야,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거죠. 뭐 정세균 그때 저 경선 나오셨을 때 정세균 씨가 예. 무슨 막 힙합 복장을 막 입고서는 그러니까 진짜 젊은 척이다. 예, 젊은 척을 해서 막 그런 거를 좀 되게 그 MZ 세대들이 그런 거는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정치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몇 년 전인데 인턴이라는 영화에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그래. 정말 자기 항상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은퇴한 그 사람이 자기의 인턴이 뭐 돼서?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나이에 낼 수 있는 클래식한 멋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도 그 나이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 그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그 사람의 도전을 좋아하는 거지. 막 어린애들한테 제가 그런 것도 썼는데 무슨 뭐 애들이랑 막 반말하고 뭐 애들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더 꼴불견이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어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른으로서 롤 모델로서 보여주는 멋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거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커리어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젊은 층들한테 그 롤 모델이 돼주는 거 뭐 그거 자체가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접근해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호 TV의 시청자들이나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대체로 좀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과 같이 가고 싶어 해요. 그 열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아미고 회원들도 오프라인에서 가끔 모임을 하면
그중에 한두 명 젊은 친구가 오면은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 거부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 정치권과 이 보수 커뮤니티가 네. 미스터 트롯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또 젊은층도 여기서 희망을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보수층에서 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 청년 인물 이렇게 뭐 이준석 같이 그런 청년 정치의 그 실패의 대표작이잖아요. 막 이렇게 뭐 단발성으로 화제몰이성으로만 이용하고 버린다라는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젊은 층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주고 그런 플랫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되게 선거마다 그냥 쓰다 버리고 그때만 이렇게 사진 찍는 식으로 병풍치고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들을 좀 육성하는 그런 플랫폼이 너무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그런 게 좀 잘 발달돼 있거든요. 뭐 정치 학교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래가지고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 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어떤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쭉 지속적인 그런 직업적으로 길러내는 그런 교육 플랫폼도 없고 트레이닝 플랫폼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들어오세요? 제가 일단은 여름 방학에는 들어오는데 중간에 뭐 스프링 브레이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아직 못 마친 거예요? 아 저요? 예. 뭐 저 강의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공부는 마쳤고 아니 강의하는 근데 거구나. 그거는 벌써 교수 된 지 한 10년 넘었는데 그래서 약간 근데 교수라는 직업은 계속 또 공부하는 직업이니까 논문 쓰고 또 뭐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죠. 네. 그래요. 예, 저 스페인 가셔서도 지난번에 우리 영상 인터뷰 했듯이 네네. 필요할 때마다 서로 연락해서 다시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인사드리기로 하고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많은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뭐 책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이런 제가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관점도 같이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뵐게요. 네. 예.